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이 했었어요. 네? 아니에요. 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반포 PIB 지점에 있는 한상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점으로 선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점 되게 좋아요. 네. 나중에 여기 이렇게 사인해주고 가셔야 돼요. 맛집 가면 연예인들 오면 여기 참 맛있어요 이렇게 사인해주고 가잖아요. 이 지점 참 주식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인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차장님과 시장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오늘이 이제 17일 목요일인데 네. 오늘도 그냥 와리가리 시장이 아수라판이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 솔직히 오전장만 보고 오후에는 할 일을 하느라 끝나고 봤는데 오늘 또 아사리판이었다고. 와, 오늘 변동성이 난리도 아니었죠. 네, 아마 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처음에 나왔던 소식은 뭐였냐면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정정 얘기가 나왔죠.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 있는 친러 세력을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 선물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죠.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푸틴 같은 경우 이 지역을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면전을 불사르겠다라고 미리 경고를 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상당히 시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가 봐라는 또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너무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는 거예요? 악재가 좀 많죠. 정말 악재가 많죠. 네. 일단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준에서의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이게 뭐 악재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오르고만 있는 물가, 인플레이션 역시도 상당히 시장에 압박을 주는 요인. 그리고 뭐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의 뭐 공격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참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 근데 또 그 이면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당길 만한 또 호재성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 국가들이 2년 넘게 이어져 온 이 팬데믹 상황 이 부분이 조만간 종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슬슬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도 이 전 세계의 팬데믹의 최종 단계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류가 코로나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독감처럼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각 국가들마다 지금 빗장을 푸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조치가 다시 논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는 도움이 될 만한 뉴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월보다 한 3.8%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승한 물가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력이 과연 타격을 입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적절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총 수요가 죽어버릴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미국의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경제가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유가가 100불을 넘기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제. 150 나오던데 150불. 기억나요? 지난해 뭐 유가 뭐 100달러 넘어간다 이러길래 설마 했죠 다들. 근데 꼭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고 뭐 곡물 맞아요. 가격 올랐고 막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정말 뭐 광물 하나 없고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기 때문에 다들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이 나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나누게 될 거냐? 과연 제품 가격의 이런 비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하고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나뉘어져서 실적에 대한 차별성을 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제품 가격의 인상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은 뭐 에어비앤비 뭐 실적 잘 나왔고, 맞아요. 엔비디아도 뭐 괜찮았고, 맞아요. 뭐 더러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한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국도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작년에 장사를 잘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IT 업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로 대변되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숫자가 가장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숫자라든지 통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IT 쪽을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IT 쪽은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다른 업종보다는 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출 데이터 보고 가격 딱딱 나오기 때문에 뭐 P랑 Q 딱 곱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나오겠구나 예상이 좀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좀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실적을 예상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한 쪽인데, 최근에 발표한 DB하이텍 같은 경우 네. 실적 굉장히 좋죠. 지금 파운드리 시장 상황은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그만큼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호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해성DS, 심태, 코리아서킷, 이들, 대덕전자 이런 업체들은 진짜 실적 좋아요. 얘들 마찬가지로. 아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올해 DDR5라는 반도체 신제품이 나오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이 최근에 뭐 서버용과 컴퓨터용, 모바일을 떠나서 자동차용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기판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업체들 역시도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생산자 입장이 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 좀 더 가격을 높게 쳐주는 데를 그렇죠. 선별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기판 업체들 그리고 IT 업체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실적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방직회사들 꼽아볼 수가 있어요. 이 방직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제 면화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직회사들의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서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직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도 안 먹혀요? 아니면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면 좀 덜 빠지는 거예요? 어때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나마 좀 덜 빠지죠. 덜 빠지고 있는데 안 빠진다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요. 네, 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고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전반적으로 다 빠져요. 가리지 않고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 패시브 펀드에 대한 그런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패시브 펀드들은 종목을 가리지 않거든요. 종목 가리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도가 나가고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 펀드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한번 잘 살려봐야죠. 분명히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는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가리지 않고 다 빠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 매매,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밸런싱 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한번 바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까지 장이 좋으면은 딱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 땡땡이 되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처럼 계좌가 좀 많이 망가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그냥 외부 변수로 인해서 속절없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냥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시황에 너무 좀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황이라는 거는 저도 주식 투자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많은 고객들을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황은 진짜 알 수 없어요. 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 안 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침공을 해서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했을 때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고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팁을 딱 드리자면 모든 HTS의 뉴스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검색창에 들어가셔서요. 이 검색하는 곳에서 최대 실적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리스트를 좀 뽑아만 놓으시고요. 이 종목들이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적이 좋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매크로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본질적인 투자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또는 매크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항상 매크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오지 지금처럼 뭔가 불안불안하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다들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의 환경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실적이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듣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계좌가 망가져버리면 심리가 못 버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해요. 근데 이번이 실적이 바닥이래.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들고 가는 건 어때요? 잘라야 돼요? 아니면 그냥 버텨야지. 여기까지 버텼는데. 버텨? 이건 사실 투자자들의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현금이 전혀 없어요. 주식 비중만 거의 100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아마 버티는 투자자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잘라내는 게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 투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투자자들의 그런 자산 상태 그리고 계좌의 그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임주인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건 진짜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어떤 게임주를 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 주가가 이미 많이 내리긴 했지만 자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됐어.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야 하고 내가 버텼는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버티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양한 얘기는 또 2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얘기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2편에서 찾아뵐게요.